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4강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 나눗셈.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뭐라고 있다? 다항식의 연산을 보고 있었다. 3강과 2강에서 우리 뭐 봤지? 곱셈 봤었지. 어려웠어? 외울 거 많았어? 외우셨어요? 물론 단번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찬찬히 문제 풀면서 계속 보면서 적용하면서 외워야 돼.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어? 외우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어떻게 갖다 쓸 것이냐라는 적용법에 대한 연습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번에 외워서 문제를 푼다는 생각하지 말고 자꾸 적용시켜보고 거기 맞춰서 우리 풀어보고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나눗셈을 볼 거야. 나눗셈. 식도 나눗셈을 해요? 그럼요. 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나눗셈 하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4x분의 8x 제곱. 이거 못할까? 할 수 있을걸? 어떻게? 약분되잖아. 4. x 두 개 x 하나 약분하면 뭐 남겠어? 그냥 2x. 이게 나눗셈이야. 약분인데요? 약분이 나눗셈이에요. 딱 떨어지는 나눗셈. 약분은 딱 떨어지는 나눗셈인 거야. 해오고 있었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다항식의 연산 나눗셈이라는 것이 처음 보는 과정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와 같은 형태, 지금 방금 지웠지만 이거는 뭐다? 단항식분의 단항식이라는, 즉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꼴에 대한 나눗셈이었던 것 뿐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나눗셈은 다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을 봐야 된다라는 거, 요걸 우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두 다항식의 나눗셈. 자, 말 그대로야. 뭘 나누자?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을 나눌 거다. 다항식을. 덧셈 뺄셈 막 묶이는 다항식끼리도 나누시면 됩니까? 됩니다. 오늘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눗셈을 할 거냐? 첫 번째. 자, 두 다항식이 있어. 각각 내림차순으로 우선 정리. 자, 뭐라 그랬어? 항상 우리가 내림차순 배웠고 올림차순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림차순에 맞춰서 정리해서 풀자. 왜?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식의 형태와 주어진 조건과 푸는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내림차순에 맞춰진 내용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던 숫자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연산을 할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어떤 연산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번만 잘 보시고 한 번만 더 풀어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2라는 다항식과 x-2라는 다항식을 나눗셈을 할 거야. 어떻게 해야지? 저 뭐라 그랬어? 숫자 나눗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다. 숫자 나눗셈하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누가 나누는 거고 누가 나누어지는 거야? x-2로 나누는 거고 얘가 나누어지는 거지. 설마 우리 알고 있던 이렇게 쓰는 거. 네, 맞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나눗셈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주어진 부분에서 나누어지는 거를 이쪽에 써주시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누는 식을 갖다가 마찬가지 쓸 거야. 조심할 건 내림차순 정리를 있는데 여기 보면 1차 없지. 없는 부분은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답이 안 맞춰집니다. 형태가. 그래서 1차 항이 없어요. 비워두세요. 0인 거야. 비워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여태까지 숫자 연산했던 거랑 비교해봐야지. 자, 예를 들어서 39 나누기 2가 있었대. 그러면 어떻게 했어? 주어진 39라는 숫자 여기 써주시고 2 써서, 자, 어떻게 여기서 하나씩 없애간다?
맨 앞에 오는 이 숫자부터 하나씩 없애갔었지. 즉 어떻게 했어? 2에다가 1 곱해서 2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값. 자, 주어진 숫자 뭐하냐? 요 두 개는 서로 빼야겠지. 빼서 1 되고 요거 9 내려와서 그 다음에 2에다가 9 곱해가지고 2, 9, 18 잡아주면 그래서 두 개 빼서 나머지는 2야. 있겠죠? 똑같이 갈 거야. 어떻게? 3부터 없앴지. 그쵸? 얘도 마찬가지. 요것도 3x 세제곱부터 없앨 거야. 그러면 주어진 뒤에 붙는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x에다가 뭘 곱하면 3x 세제곱을 없앨 수 있을까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x에 뭘 곱하면 될까? 그치? 3x 제곱 곱하면 3x 세제곱 되겠지. 즉 주어진 거 x랑 3x 제곱 곱한 걸 쓰고 나머지도 쓸 거야. 이해되겠어? 지금 뭐가 되겠어? x-2에다가 3x 제곱 곱한 걸 쓸 거야. 순차적으로 어떻게? 내림차순으로. 그럼 쓰면 뭐가 되겠어? 곱해주면. 자, 분배해서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두식 뭐 해야 돼? 이거 뺄 셈이지. 항상 무조건 빼는 거야. 나눗셈에선. 그럼 빼주면 4x 제곱 될 거고. 됐죠? 그 다음 여기 또 4x 제곱을 없애려면 x에 뭘 곱하면 될 것이냐 찾아서 위에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4x 제곱을 없애려면 x에다가 뭘 곱한다? 그렇지. 4x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4x를 갖다가 x-2 곱해서 또 나열을 시킬 거야. 쪼르륵. 그럼 뭐가 되겠어? 4x 제곱 빼기 8x.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4x 제곱은 없어질 거고. 차근차근히.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건 뭐라 그랬죠? 이 0이라고 그랬어. 0. 그럼 0에서 마이너스 8x를 뺄 거니까 부호 바뀌고 그냥 8x 해서 2는 또 내려왔어. 자, 이제 뭐 하자? 똑같이 또 8x를 없앨 거다. 이제 간단하죠? 8x를 없애려면, 즉 계속 말하지만 뒤에 부분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맨 앞에 오는 항만 없앨 거야. 계속. 맨 앞에 오는 항만. 어디를 곱해서? 요것만 따져서. 즉 우리는 이제 뭐 곱하자? 8 곱하면 되겠죠. 그럼 8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뭐 되겠어? 그치? 곱해서 뭐 나와? 8x-16 될까요? 빼야겠지? 몇 나와? 18. 끝났네. 끝난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 끝났다라는 상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 있어? 끝났다? 언제 끝난다? 주어진 나머지가 나누는 숫자보다 작으면 끝난 거죠. 그치? 그럼 얘는요? 자, 이거 보세요. 몇 차씩? 나누는 식이 1차씩. 그런데 나머지 나온 거 보니까 상수항. 언제 끝난 거다? 나머지에 대한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지면 끝난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언제 끝났을지 따질 거는 차수가 작아지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기 붙은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8이 나머지가 될 것이다. 자, 나눗셈 뭐야? 한번 비교해봐. 숫자 나눗셈과 식 나눗셈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 같이 하면 돼. 차이점은 뭐가 되겠어? 얘는 식이란 것 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뒤에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오는 항만 없애주는 형태꼴로 접근해서 보시면 된다. 되겠습니까? 근데 혹시 쌤 제가 나눗셈을 못해요. 있어? 있으면 안 돼. 항상 말하지만 그 정도의 기본 연산도 못하면 지금 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치? 뭐 해야 돼? 중학교 과정 다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눗셈은 저와 같이 할 수가 있다. 저와 같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 할만하지? 그치? 그런데 이거 있어. 근데 실제로 이 나눗셈을 배우긴 배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이거 쓸 일 없어요. 이렇게 나눗셈 자체를 직접적으로 써서 문제 풀 정도면 이거는 최후의 방법이야. 최후의 보루.
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최후로 나눗셈 해보는 거지.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면. 그런데 이걸 써서 풀 정도면 이 문제는 뭐 풀지 말아야 돼. 왜? 이 정도까지 올 정도면 시간 다 버린 건데 빨리 다른 문제부터 풀어봐야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왜? 최후의 보루잖아. 최후의 보루.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거는 뭐가 된다? 그래서 3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2를 x-2로 나누면 뭐가 몫이라고? 얘가 몫. 나머지 뭐라고? 얘가 나머지. 이렇게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서 뭐 하자? 중요한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야. 나눗셈에서 자릿수를 맞춰 계산하듯이 숫자에서도 다항식에서도 차수를 맞춰서 계산해야 된다. 이때 항이 없는 차수는 비워두고 연산하셔라. 안 그러면 맞지 않는다. 다 나중에 나오는 몫과 나머지에서 뭔가 오류가 생긴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 그랬어 아까? 자, 자연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나눈 수보다 작듯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눈다고? 나머지에 나오는 차수가 나누는 식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쌤 그럼 만약에 한 100차식을 막 나누면 엄청 복잡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쓸 일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번 요 나눗셈을 한번 쭉 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예제로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빼기 6x 더하기를 x-1로 나누는 과정이다. 가부터 마까지에 알맞은 것을 넣어봐라. 자, 봐봅시다. 주어진 x세제곱부터 쭉, 자, 얘는 빈 부분 없네요. 3차, 2차, 1차 상수를 x-1로. 그럼 차근차근 맨 앞에 어디부터? x세제곱부터 없앨 거야. 그래서 x제곱을 곱했어. 그래서 x제곱 곱하니까 x세제곱에 곱해서 x제곱. 자, 두 개 뭐 하라고? 서로 빼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우선 6부터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6x제곱 빼기 6x니까 요 x에 뭘 곱해서 6x제곱을 없앨까? 6x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6x를 x-를 곱하면 6x제곱에 6x 되겠죠. 돼요? 그럼 다 없어지네요. 자, 이거 없어졌고요. 내려와서 봤더니 전부 다 없어졌어. 그럼 이 일은 뭐야? 그냥 내려와야 돼. 내려왔는데 여기 나누는 식이 1차식이야. 여기 1이야. 상수항이야. 차수 작겠지. 끝났네. 따라서 몫은 x제곱 더하기 6x 몫인 거고 나머지는 1인 거고 다음과 같이. 자, 연산할 수 있을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빈칸 채우는 거 말고 직접 한번 해볼까? 이것도 조금 길게. 조금 길게. 자, 그럼 천천히 우선 여기다 쭉 내림차순으로 차수가 빈 부분 있으면 비워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1차항이 없어요.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비워두시고 플러스 5까지. 뭘로 나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다. 됐죠? 자, 그럼 천천히 갑시다. 자, 맨 먼저 뭐 없애자? 2x 세제곱을 없애자. 그러면 x제곱에 뭘 곱해야 2x 세제곱을 없앨 것이냐? 우선 앞에 있는 개수 맞출 거고 요거 2차니까 x 하나 더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x랑 얘랑 곱해주면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빼기 2x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뺄셈이라고 그랬어. 없어질 거야. 자, 빼면 뭐 나와? 3x제곱에서 4x제곱 빼면 마이너스 x제곱. 여기는 0이 있다 생각합시다.
0에서 마이너스 2x 빼면 플러스 2x 그 다음에 5까지 내려오자. 왜요? 아 여기 항이 3개니까. 상수항까지. 얘도 3개. 됐죠? 자 다음 뭐 없애야 돼? 맨 앞에 오는 마이너스 x제곱 없애야 돼. x제곱 뭘 곱하면 될 것 같아? 개수부터 맞추라 그랬지. 마이너스 1 곱하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또 없어지죠. 없어지고 2x에서 마이너스 2x 빼면 뭐 나온다? 4x. 5에서 1 빼면 뭐 나온다? 4. 더 할까요? 더 한다고 말하는 학생 누구야? 안 하지. 왜? 몇 차? 2차. 몇 차? 1차. 끝났네. 끝났잖아. 나누는 10보다 차수가 작으면 끝난 거다. 되겠어? 그래서 주어진 식을 결론 지면 몫은 뭐 나온다? 몫은 2x-1이 몫이고 나머지는 몇이다? 4x 플러스 4가 나머지다. 아, 나머지가 식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그렇겠지. 몫이 식으로 나오니까. 올 수 있지. 가능하지. 될까요? 자, 나눗셈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나눗셈은 실제로 쓸 일이 많다? 아니,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왜? 고등학교 과정에선 나누세요 이런 문제 안 나오거든. 다른 걸 물어보거든. 근데 왜 해요? 왜냐면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첫째,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형태꼴에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도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 문제 풀 때 최후의 보루.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이것도 못하겠어. 마지막 써야 될 거냐? 답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어떻게 풀어도 답만 나오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해되겠어? 그러면 실제로 고등과정에서는 나눗셈에 대한 문제가 어떤 형태꼴에 대한 꼴로 나올지 그래서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훑어보실 거예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의 관계식, 뭐예요? 선생님, 관계식이 뭐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39 있었어. 2 나눴어. 그래서 쭉 하면 뭐 나와? 2는 2, 298에서 쭉 이렇게 나머지 1 나왔지. 근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나요? 39는 2 곱하기 19 더하기 1. 이게 무슨 식? 아는 사람? 그렇지. 검산식. 에이, 설마, 에이, 쌤. 고등학생인데 검산식 써요? 엄청 써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 뭔가 조건이 있을 거야. 나눗셈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 안 나온다. 뭐 한다? 자, 무조건 고등과정에선 나눗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짚고 넘어가자? 검산식부터 짚고 넘어가자. 왜? 내가 애초에 맨 처음에 1강에서 얘기했었지. 고등과정의 공수원은 뭐를 다루는 학문이다? 식을 갖고 어떻게 풀고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식을 어떻게 갖고 노느냐의 학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눗셈 그러면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부터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거기에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우리가 뭘 써야 된다,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되겠어? 그래서 무조건 검산식부터 출발이야. 검산식부터.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이거 숫자식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수학은요, 누적 과목이에요. 누적 과목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또 써야 되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도 써야 돼. 자, 어저께 고등학교 2학년 언니? 누나? 모르겠어. 아무튼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봤어. 쌤, 여기 왜 중간고사 시험범위 나왔던 개념을 또 써요?
문제를 막 질문을 하는데 중간고사에서 다루어졌던 그 시험 범위에 있던 내용이었어. 근데 어제 나왔던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개념을 또 써야 되더라고. 그걸 풀어줬어. 그랬더니 막 쌤 이게 왜 나와요? 이거 저번에 시험 봤던 건데. 근데 물어봤지?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덧셈은 지금 왜 나와? 그치? 자, 수학은요, 누적 과목이에요. 무슨 말이다?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이 누적돼서 다 갖다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중학교 과정이 탁 나올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 왜?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저번 시험 범위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오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만큼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 또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거 뭐 있다? 누적 과목이잖아. 개념이 바뀌지 않아. 즉,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이 고등학교 검산식하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숫자가 문자나 식으로 바뀐다라는 차이점만 있는 거야. 형태는 똑같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무조건 검산식부터 출발한다. 그럼 어떻게 써요? 자, 봅시다. 어떤 A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눌 때의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 학생들만 하면 요거 할 수 있을 거야. A를 B로 나누었어. 그러면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는 R이야. 이거 아시죠? 중요한 건 얘는 식이 아니에요. 표현 방법인 거지. 이거 식 아닙니다. 이거 검산식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검산식은 주어진 식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등호적인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따라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점점점 말. 이거는 식 아니야. 표현 방법인 거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쌤?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주어진 거를 저와 같이 썼을 때 그럼 뭐야?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니까 나머지 R. 이게 나오겠지? 그럼 더 뭐였어? 똑같아. 이거야. 그럼 A는 나누는 식과 몫의 곱 더하기 나머진 거야. 똑같아요. 이렇게 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얘는 지금 기호로 A 쓰고 B 쓰고 Q 쓰고 R 썼지만 나중엔 식이 붙겠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몫은 앞으로 Q로 표현할 거고 나머지는 R이라는 문자로 표현을 할 거야. 아시겠나요? 저와 같이. 저렇게 쓰여진 상태에서 우리는 문제의 조건을 적용을 시키고 막 이렇게 쓰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아는 거잖아, 이거. 그잖아, 그쵸? 자,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개념도 같이 추가시킬 수 있다? 첫째, R이 0이다. 그럼 A는 BQ다. 뭐야? 나눠 떨어진다. 모르는 사람? R이 0이다. 나머지 0이다. 나눠 떨어진다. 모르는 사람? 없지?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안 돼. 그치? 두 번째, 그럴 때 이 나눗셈에서 나머지의 차수는 나눈식 B의 차수보다 낫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나눗셈에서. 계속 말하고 있죠. 한번 계속 또 반복해서 쓴 것뿐인 거야. 근데 아직 여기에서는 저 검산식을 어떻게 갖다 쓴다라는 개념은 아직은 안 씁니다. 왜? 여기는 나눗셈 자체만 볼 거거든. 아직은 이 4강에선 나눗셈 자체만 볼 거야. 이 나눗셈에 대한 문제의 응용적인 뭐 어떤 해법, 이거는 나중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검산식 한번 또 예제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도 보죠. 자, 이 17번. 두 다항식 A, B가 있습니다. 자, A 다항식 3차식, B 다항식 2차식. 자, 문제 보니까 뭐 있어?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서 이 꼴 무슨 꼴? 검산식 꼴로 나타내세요. 쌤 어떻게 나타내? 뭘 어떻게 나타내? 나눗셈을 해야지. 나눗셈을 해서 몫도 찾고 나머지 찾아야지. 못하겠어.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우선 A라는 다항식이 나누어지는 식이야. 그쵸?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자, 뭘로 나눠? x제곱 플러스 1. 잘 봐. 요거 1차항 없어. 나누어지는 식만이 아니라 나누는 식도 항이 빌 수 있어. 따라서 형태 잘 맞춰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맨 앞에 오는 3x 세제곱부터 없애기 위해서 x제곱에다가 요 개수부터 3 곱해야 되고 x 하나 곱해야죠. 그러면 3x 세제곱 b입니다. 플러스 3x. 되죠? 자, 뺄 거야. 그럼 없어질 거고 여기 빈 부분 0이야. 마이너스 x제곱에서 0 뺀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이야. 4x에서 3x 뺄 거야. 플러스 x야. 3 내릴 거야. 왜 내려요? 항 두 개인데? 아니에요. 이거 2차식이잖아. 2차식 원래 항 3개 나와야 돼. 빈 거 1차항이 없는 것 뿐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단계. 마이너스 x제곱 없애야 돼. 개수부터 맞춰야 된다고 했지? 1이잖아. 마이너스 1 곱해야겠네. 어차피 차수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빼야지. 없어지고. 0이죠? 빼서 x. 뺄 거야. 조심해야 돼. 3 빼기 1이 아니야.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부호 조심해야 돼. 4 나와. 됐나요? 자, 더 나눠야 돼? 말아야 돼? 끝났지? 왜? 이게 2차. 이게 몇 차? 1차. 끝. 차수가 작아지면 끝. 따라서 얘가 목, 얘가 나머지. 그래서 목은 뭘로 쓴다고? Q. 나머지 뭘로 쓴다고? R. 미안해. 아니야. 왜 아까 그랬잖아요. 목은 Q고 나머지는 R이라고. 아니야. 아니 뭐야. 장난쳐? 뭐가 아니냐면 그냥 Q 쓰고 그냥 R 쓰잖아. 고등과정에선 기호에 대한 약간 암묵적 룰이 되게 많습니다. 약속책들에게. 그래서 보통 수학을 기호의 학문이라는 말도 써.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문자로만 나타내면 보통 뭘 나타내는 거다? 숫자를 나타내는 거야. 숫자. 근데 얘는 숫자 아니잖아.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써? QX. 얘는 RX라고 써. 내용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이렇게 꼭 안 써는 건 없지만 어쨌든 얘는 목, 얘는 나머지. 따라서 주어진 저식을 갖다가 뭘로 쓰자? 검산식으로 쓰랬으니까 자, 나누어지는 식, 저 3차 다항식은 뭘로 나눴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어. 몫이 뭐 나왔어? 3x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래서 나머지가 뭐야? 플러스 x 더하기 4. 끝이야 이게. 써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써볼 수 없으면 나중에 이 다음 따로 나오는 항등식에서 뭘 해야 되는 그 응용적 개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산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17번. 직접 한번 검산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예제 18번도. 자, 28번. 자, 다항식. 자, 4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 4차 다항식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 자, 살짝 좀 응용을 좀 했어. A라는 다항식을 구하래. 직접 나눠? 아니요. 어떻게 나눠? A가 뭔 줄 알고. A를 구할 거야. A를. 그럼 어떻게 해, 쌤? 아까 뭐라 그랬어? 나눗셈 하면 뭐부터 출발하라고? 검산식부터 출발하라고. 자, 2x 4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0은 뭘로 나눈다?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야. 이해돼요? 그쵸?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쌤? 자, 장한간 스테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다시 볼게요. 자, 39라는 숫자 있었어. 아까 계속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여기 쓸 수 있었지. 자, 설명해봐. 이게 뭐였어? 2로 나누면 몫이 19고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런데 얘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19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능하죠. 이해돼요? 바꿔도 돼. 아니면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써도 돼? 1을 절로 이항시켰어. 38은 되죠? 뭐야? 2로 나눠도 딱 떨어지고 19로 나눠도 딱 떨어지는 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자? A로 나누어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가 아니라 요 2차식으로 나누어서 몫이 A고 나머지가 얘구나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아주 조심할 거 있지? 몇 차야? 1차잖아.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있는 요 나머지 10과 봤을 때 차수가 똑같거나 차수가 얘가 더 낮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확인해 볼 거야. 자, 몇 차식이야? 얘 4차식이야. 요거 몇 차식이야? 요거 2차식이야. 그럼 4차 만들려면 몇 차를 곱해야 4차 된다? 그렇죠. 2차입니다. 2차야. A. 그러니까 얘로 나누어도 어차피 나머지가 1차여서 A10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 그냥 목 잡아도 상관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아시겠죠? 그러면 쌤 이걸로 나누면 돼요? 네, 돼요. 근데 난 이렇게 만들어서 나눌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왜? 좀 더 간편할 것 같아. 좀 깔끔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절로 이항시켜서 덧셈 뺄셈 해가지고 식 정리한 다음에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x 이항시키면 플러스 x 되죠. 그럼 얘는 동류항 13x. 그 다음에 플러스 5 있었어.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 될 거야. 마이너스 15. 그래서 A라는 당식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네요. 얘로 나누어서 A가 목되게 만들면 되겠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직접 나눗셈 하면 되지. 자, 2x 4제곱 플러스 5x 3차항이 없다? 그치? 이거 비워둬야겠네. 비워두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쓰시고 비우셔도 돼요. 5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3x 마이너스 15. 칠판이 좀 좁아서 얼굴이 안 보여?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래서 뭘로 나눈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자. 천천히 가자. 자, 맨 앞에 오는 2x 4제곱을 없앨 거다. 개수는 똑같다. 차수만 2차를 더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2x 4제곱 얘랑 얘 곱하니까 2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러면 없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뺄셈 해야지. 자, 빼면 0이야. 마이너스 2x 세제곱 5에서 마이너스 3 뺄 거야.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13x예요. 항 3개니까 얘도 3개만.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우선 개수 맞추면 마이너스 곱하고 x 하나 더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되죠? 자, 뺄까요? 없어지고요. 빼면 10x 제곱 요거는 플러스 10x
마이너스 15 내려와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야? 10x제곱, 2x제곱 5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10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5. 이제는 볼 것도 없이 그냥 0. 끝. 그럼 뭐야? 끝났네. 얘가 A식인 거야. 결론. 몫이니까. 자, 이해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다. 단순한 나눗셈이 아니라 식을 조금 정리하고 조금 해석해서 봐야 되는 문제인 거지. 아시겠죠? 자, 우선 단순한 나눗셈이 아니라 이제는 뭐도 해야 된다. 나눗셈이라는 방법적 유형 갖고 뭘 해야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 검산식을 써야 되는구나.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특별한 뭔가를 하나 배워야 돼. 나눗셈의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눗셈 다 하기 힘들잖아. 솔직히 말해서. 단순하진 않아. 막 식들 가지고 연산할 거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그런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저 나눗셈을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쉽게.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게 있어. 조립제법. 조립제법. 선생님 이름이 왜 저래요? 몰라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수학은 맨 처음에 그 방법을 만들어냈거나 어떤 특별한 발견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름 지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 지을 수 있어. 수학적으로 대단한 발견, 대단한 어떤 이론 만들어내. 이름 쳐. 똥개정리. 끝나는 거면. 똥개정리. 누가 뭐래도 끝인 거야. 똥개정리. 얘 똥개정리구나. 끝. 하고 싶지 않냐? 수학과를 가야겠지? 싫지? 그래. 어쩔 수 없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어?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조립제법은 말 그대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 중에 특별한 방법이야. 어떤 거냐? 자,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 자, 선생님 이거 함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fx는 함수 아니에요. 나중에 공수 2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fx는 함수가 아니라 x라는 문자로 만든 식이란 뜻이야. x라는 문자로 만든 식. f 붙었다고 함수 아니야. 중학교 때 잘못 배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돼? fx 있으면 x로 만든 어떤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 식을 1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1차 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은 특별하게 1차 식으로 나눌 때 쓰는 방법이야. 그럼 2차 이상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 못 써요? 뭐 아예 못 쓴 건 아닌데 그냥 우선 지금 당장은 못 쓴다. 못 쓴다가 아니라 저 주어진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눌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한 풀이법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좀 더 약간 확장된 개념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직접 이와 같은 나눗셈을 쓰지 않고 뭐라 써 있어? 개수만을 사용해서 개수만 써서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뭐라는 거야? 자, 우선 봅시다. 우선 봅시다. 간단하게. 자,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3차 다항식이 있어. fx야. 이걸 fx로 불러. 그냥. 이걸 뭘로 나눌 거다? x-2로 나눌 거야. 1차 다항식. 무조건. 자, 이랬을 때 다음과 같이 목과 나머지를 우선은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했어? 우리가 나눗셈 막 하잖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할 건데 뭐 할 거냐 하면
여기에 있는 개수만 끄집어서 내릴 거야, 이렇게. 개수만 끄집어 내리자. 근데 쌤 얘는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얘는 요 나누는 식을 0 되게 하는 x값. 요 1차 단식 0 되게 하는 x값을 쓸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맞춰놓고 연산을 하는 거야.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조금 더 자세하게 가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 요거는 방법이니까 좀 이따 볼게요. 자, 다시 쓸게요.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뭘로 나눈다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자, 기호. 이런 식의 기호를 쓸 거야. 그 나눗셈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자, 중요한 건 여기는 두 줄이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두 줄. 왜? 숫자를 두 줄 쓸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위에 줄은 뭘 쓰는데요? 여기 있는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만 쓸 거야. 3차, 3, 2차, 마이너스 2, 1차, 마이너스 3, 상수 2. 근데요, 쌤, 여기 B면 뭐라고 써요? 0. B였으면 0. 아까 우리가 나눗셈 할 때도 B였으면 비워두잖아. 차수가 없으면. 똑같아. 한 차수가 없으면 그냥 걔는 비워두고 0으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여기는 뭘 쓰라고? 나누는 식 0 되는 x값. 그래서 뭘 쓰자? 뭐 넣어야 0이야? 이거 2 넣어야 0이야. 2 쓸 거야. 2. 나는 보통 이 2를, 난 요 아래줄에 보통 쓰는데, 뭐 윗줄 쓰든 아래줄 상관없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봐야지. 자, 썼어. 계산하는 방법을 봐야 돼.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게 이게 계산 방법이거든요. 선생님 모르는 거예요, 저게? 자,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첫째, 맨 처음 숫자는 그냥 내리세요. 3. 그 다음 뭐 하자? 여기에 있는 2랑 3이랑 곱해서 올려라. 2, 3은 6. 그 다음 두 숫자는 항상 더한다. 4. 또 마찬가지. 2, 4, 8. 두 개 더해서 5. 또 곱해서 올리면 10. 더하면 12. 다 됐지?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가 된다? 맨 마지막에 오는 건 무조건 나머지다. RX가 아니라 그냥 R인 거야. R. 뭐 요즘 학생들은 얼 그래도 막 얼. 난 적응이 안 돼. 난 R 할 거야. R. 괜찮지? 나쁘지 않지? 뭐 발음 구리다고 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얼이든 R이든 뭐 보기만 되지. 그치? 얘는 상수예요. 왜? 지금 몇 차씩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누고 있잖아. 당연히 상수겠지. 왜? 얘보다 차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얘는 뭘까요? 3, 4, 5. 이거는 몫의 개수들이야. 자, 3차를 갖다가 1차로 나누면 몇 차식이 몫으로 나온다? 2차씩 나오겠죠. 얘네들이 2차, 1차 상수한 개수들입니다. 그래서 몫은 뭐가 된다? 써놨잖아.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됩니까? 자, 주입제법 뭐라고? 주어진 나눗셈을 할 건데 그 나눗셈을 진행할 때 직접적으로 나눗셈 할 게 아니라 그 개수들만 끄집어내려서 숫자들끼리의 연산적 방법을 써서 나타내는 방법, 형태. 이해돼요? 쌤, 근데 이게 원리가 뭐예요?
원리까지는 안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원리까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참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내가 학교였으면 보여줬을 거야. 학교였으면. 근데 학원이잖아.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막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 자,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을 지금 배우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인 거야. 쌤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풀이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풀이법을. 만약에 수학의 학문을 배우고 있었다면 아마 학교에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증명하고 막 보여주고 이게 무슨 방법인가 막 할 거야. 근데 안 하거든. 그리고 현 교육부 과정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마나 잘 갖다 쓸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기 학원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목적이 뭐였어? 학생들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증명도 해주고 그 원리도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방법적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할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의 원리를 아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뭐 궁금하면 오세요. 한 명도 안 오더라고. 한 명. 나 오는 학생 본 적이 없어. 아니다. 지금까지 한 명 봤던 것 같아. 한 명. 선생님 학생들 가르치면 한 명.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야. 지금 당장 뭐다? 이걸 얼마나 잘 갖다 쓰는가가 문제인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것을 쓰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예제 문제가 좀 봐볼까? 항상 말하지만 예제 문제 설명 듣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잠깐 스테이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 들어보면 더 좋다는 거. 자,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뭐야? 3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빼기 5라는 저 3차 다항식을 x 플러스 1이 하는 1차 다항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랍니다. 자, 그럼 천천히 갑시다. 자, 요 윗줄 뭘 쓸 거라고? 주어진 요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들을 쓰라 그랬어. 3차항 개수 1, 2차항 개수 4, 1차항 있어 없어? 없지. 0. 0. 다음 가에는 뭐 쓰라 그랬죠? 주어진 나누는 식을 0 되게 해주는 x의 값 마이너스 1. 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 맨 처음 숫자는 그냥 내려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두 수를 곱해서 올리세요. 마이너스 1. 항상 더하세요. 3 나오죠? 마이너스 1, 3 곱해서 마이너스 3 올리세요. 두 개 더하세요. 라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곱해서 올리세요. 두 개 더하세요. 마이너스 2. 그럼 나머지는 끝났지? 마이너스 2. 몫은 자 어느 부분이 몫이랬어? 이 부분. 이게 뭐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몫의 개수들. 그래서 몫은 뭐가 된다? 자 우선 몇 차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뭐 눈치 빠른 학생은 어차피 뭐 3개면 뭐 2차 아니면 3차를 갖다가 1차로 나눌 거니까 2차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 개수야 1이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게 몫인 거야. 그래서 봐.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해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까? 이렇게 빈칸 채우지 말고. 되죠? 자, 그럼 직접 한번 해보자. 빈칸 채우지 말고.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빼기 10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야. 자, 쓸 거야. 자, 두 줄. 자, 맨 먼저 뭐 쓰자? 요것들, 즉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들. 3차는 3이고 2차 마이너스 7이고 1차 없어요.
상수 마이너스 10 나누는 식 0 되게 해주는 x의 값 3. 자, 맨 처음에 뭐 하라고? 내렸어. 3.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곱한 값을 올리세요. 3, 3은 9. 조심할 거. 이거 빼는 학생이 있어. 왜? 나눗셈에서는 뺐잖아. 조립제법은 더하는 거야. 그래서 2. 그래서 곱하면 3이 6. 또 더할 거야. 6. 또 곱해. 3, 6, 18. 더하면 8 해서 얘가 나머지. 그럼 뭐가 몫이라고? 이 부분이 몫의 개수. 따라서 몫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자, 이제는 몫을 그냥 기호 써서 나타낼게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게 조립제법이에요. 어렵습니까? 선생님, 이것도 별로 쓸모없죠? 아니요, 이거는 쓸모 되게 많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직접적인 나눗셈은 별로 쓸모가 없지만 얘는 쓸모 되게 많아. 엄청 쓸 거야. 너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될 거야. 아시겠지? 그렇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공수원은 고3 끝날 때까지의 모든 수학 과정의 풀이법을 배우는 거 그랬잖아. 다 갖다 써야 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까지 한 내용이 다항식의 연산이었어.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거다? 이 다항식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에 대한 응용 형태, 식들을 어떻게 막 배치시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떤 조건이 있는데 뭘 하고 이제 이런 개념을 볼 거야. 아시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 개념이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 공수원은 계속 개념 계속 개념을 배우게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3강, 4강 다항식의 연산 두 번째 나눗셈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